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분노 조절 장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폭행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대표 김태형 인사드립니다. 요즘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분노조절 장애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오느냐,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뭐 이런 우스개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하게 중학교 2, 3학년 올라가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선생님한테 덤비고 폭행하거나 또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아이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통제와 간섭이라는 문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번 시간에 아주 무시무시한 화학성분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속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분노조절 장애로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태어나면서부터 딱 세팅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 중에서도 바로 이 전두엽, 앞전자 머리두자 전두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두엽이 우리의 의식을 관장하고 또 우리의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 공감 능력,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 또 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찾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봤을 때 바로 인성이 바로 이 전두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나라 나이로 약 7세부터 12세 그리고 13세부터 17세 이 시기에 전두엽이 영향을 받고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이 전두엽이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만으로 13세부터 17세입니다. 학령으로 따지면 바로 중고등학교 시기입니다. 이때 이 전두엽이 거의 새로 태어난다고 할 정도로 우리 뇌는 완전히 변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전두엽 안쪽에 있는 변연계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변연계, 포유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변연계와 또 그 안쪽에 있는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뇌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완벽하게 태어납니다. 즉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이나 생존 능력은 거의 완전하게 세팅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이 전두엽은 초, 중, 고 시절에,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변형이 일어나고 가장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중고등학교 때 전두엽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7세부터 13세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중고등학교 때 뇌의 성장을 거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잘못 영향을 받으면 전두엽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될 것이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 키운다고 하면 좋은 집에, 좋은 옷에, 그리고 훌륭한 학교에, 그리고 아주 좋은 선생님의 비싼 가외, 학원, 이런 것을 좋은 환경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은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나쁜 환경은 통제와 간섭으로 가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의 서열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 중에 서열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열이 높으면 인간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서열이 높은 개체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율성이죠. 서열이 높은 개체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자율성을 주어졌을 때 서열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 뇌는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놀랍게도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이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에 이 전두엽을 아주 크게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얼마만큼 부여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일이 뇌를 세로토닌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이들을 통제와 간섭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서열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서열이 낮은 개체는 통제와 간섭을 당합니다. 통제와 간섭을 당하면 인간의 뇌에서는 코티졸이라는 무시무시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 바로 이 인간의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면 전두엽이 마비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청소년기에 그리고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통제와 간섭이 심화되면 전두엽은 성장하지 못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인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전두엽은 영구히 손상을 입게 되고 본능을 통제할 수 없어서 분노 조절 장애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공부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부모의 통제 속에 두는 것은 뇌과학으로 봤을 때 아주 가혹한 교육 방법입니다.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엄마만 믿고 따라와. 너는 최고의 대학에 갈 수 있어. 라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아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심지어 아이에게 비싼 돈 들여서 미국 유학까지 보냈는데 돌아와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까지 불러일으키는 그 저변에는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통제와 간섭으로 전두엽이 발달될 기회를 박탈당한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 수학 잘 풀고 시험은 잘 보지만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인성이 망가져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분노 조절 장애 아이들의 뇌과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